내놔. 그 아이 내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키우면 우리 집안은 망해. 정말 왜 이러세요? 내 아이예요. 내 아이라고요. 넌 아이 키울 자격 없어. 떡집 계집애 주제해. 미정아, 미안해. 도연아, 우리 아이잖아. 말 좀 해봐. 어머니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 아이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시장 골목에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시장은 하루를 준비하는 분주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 바로 한미정의 떡집이었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반죽기 앞에 서서 힘차게 반죽을 치댔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미정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손맛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가 따라올 수 없죠. 어머니는 미정의 손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빚어지는 떡은 남다른 맛이 있었죠. 쌀가루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골라서 물의 온도며 반죽의 농도까지 세심하게 맞춰가며 만드는 떡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떡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수년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눈 감고도 완벽한 떡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반죽을 치대는 미정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손끝에서 거친 쌀가루가 부드럽고 탄력 있는 반죽으로 변해갔죠. 반죽의 질감을 확인하며 미정은 물을 조금씩 더하거나 가루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까지 말이죠. 시간이 흐르자 하나둘 시장 상인들이 떡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는 따끈한 시루떡을, 생선가게 아줌마는 인절미를 주문했습니다. 모두들 미정이 만든 떡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매일 아침 송편을 주문했고 건어물 가게 할머니는 바람떡을 즐겨 드셨습니다. 미정이가 만든 떡은 정말 다르다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이야. 맞아, 맞아.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손자가 미정이 떡만 찾는다고. 어제도 집에 가져갔더니 온 식구가 맛있다고 난리였어. 상인들의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였지만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미정의 떡을 사가시곤 했죠. 할머니는 미정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딸은 손이 복덩이야. 떡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맛이 다를 수밖에. 미정은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께 갓 쪄낸 백설기를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물더니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이 맛이야. 우리 미정이 덕분에 아침이 든든하다. 할머니는 항상 미정을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미정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오신 분이었거든요. 가끔은 떡값을 더 주시려고 하셨지만 미정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이런 일상이 미정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으니까요. 떡을 빚는 일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미정에게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취향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떡을 준비하는 것도 미정의 작은 기쁨 중 하나였죠. 오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떡을 사가고 주부들은
가족을 위한 떡을 골랐습니다. 미정은 바쁜 가운데서도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설명해드리며 떡을 포장해드렸습니다. 이 송편은 어제 만든 건데 촉촉함이 아직 그대로예요. 아이들 간식으로 딱 좋을 거예요. 인절미는 오늘 아침에 갓 만든 거라 쫄깃함이 최고입니다. 콩고물도 신선하게 묻혔어요. 하지만 겉보기엔 평범한 서민의 삶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평범한 말입니다. 미정의 하루는 예측 가능했고 변화라고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 떡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는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서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미정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일 팔 떡을 미리 준비하곤 했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소를 준비하고 재료를 정리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정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미정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뒷정리를 시작하셨고 미정은 계산대 앞에 앉아 하루의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했지만 결국은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상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미정은 문득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골목길은 하루 종일의 분주함과는 달리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골목 곳곳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기에만 머물 운명일까? 그 말 속에는 묘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불만스럽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 작은 떡집을 넘어선 더 넓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같은 또래 친구들은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거나 좋은 곳에 시집을 가기도 했는데 미정은 여전히 이곳에서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일 새벽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또다시 사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대고 떡을 빚고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작은 보람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미정의 하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그리고 어쩐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하루였죠. 그로부터 1년 후 미정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김도형과의 결혼이었죠. 도연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시험을 준비하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도연은 미정의 순수함과 성실함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의 떡을 맛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분을 처음 봤어요. 도연의 따뜻한 말에 미정도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는 미정의 떡집 일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거든요. 몇 달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미정은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장 골목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미정은 설렜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새로운 가구를 고르고 신혼집을 꾸미는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정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처음부터 미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혼례복을 벗기도 전에 최말수는 미정에게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떡집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와? 체면이 말이 아니야. 도연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네. 미정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말순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냉랭해져만 갔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미정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떡이나 빚던 손으로 집안일이 되겠어?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행동해야지. 시장 냄새가 몸에 밴 것 같으니 말이야. 시집 왔으면 시집 온 티를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지. 친정에서 배운 버릇들은 다 버려. 미정은 매일 이런 모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남편 도연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도연은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 시어머니의 구박에 대해 말하면 도연은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원래 새 며느리에게 까다로우시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미정이 친정에 다녀오면 친정 냄새를 집에 들고 오지 말라고 했고 떡집 일을 도우러 가려고 하면 시집 온 여자가 친정 일에 매달리면 되나며 막았습니다. 심지어 미정이 만든 음식도 시장 음식 맛이 난다며 내다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미정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점점 작아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정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도연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도연은 기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최말수는 미정의 배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떡집 피가 섞인 아이라니. 우리 집안 혈통이 더러워지는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미정은 뱃속의 아이만큼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손자를 보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네가 태어나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을 만들어줄게. 10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미정은 진통의 고통도 잊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말순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요. 내놔, 그 아이 내놔. 최말순은 간호사도 제지하지 못할 만큼 거칠게 아기를 미정의 품에서 빼앗았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되찾으려 했지만 최말순은 단호했습니다. 잎이 섞이면 우리 집안은 망해. 넌 아이 키울 자격 없어. 미정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서 빼앗기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내 아이인데. 제발. 어머님, 제발 돌려주세요. 하지만 최말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도연아, 말 좀 해봐. 우리 아이인데. 하지만
도연은 미정의 간절한 시선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보다 어머니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히 외로운 존재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미정의 일상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봤고 미정은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미정이 달려가면 최말순이 막아섰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손자를 만져? 물러서. 미정은 자신의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어도 기저귀가 젖어서 보채도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미정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전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고 아이는 품에 안을 수도 없었으며 시어머니는 매일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떡집 딸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 미정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순간 미정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날이 올까? 하지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정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에 대한 열망이었을까요? 미정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미정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대화를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도연은 미정의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최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 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미정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정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정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앉아. 할 말이 있어. 미정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연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도연은 여전히 미정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을 인정하실 수가 없대.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미정의 간절한 질문에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어.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어.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
그 순간 미정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이마저 빼앗긴다는 사실이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도연의 발목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도연아, 제발. 내 아이만은 데려가게 해줘.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안 돼. 아이는 김가의 핏줄이야. 여기서 키워야 해. 이혼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모든 절차가 정리되었죠. 미정은 결혼할 때 가져왔던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미정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려고 했지만 최말순이 막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야. 우리 손자를 보려고 하지 마.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달려가서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미정이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돌아온 미정을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딸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거든요. 미정은 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듣고 난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니. 하지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이혼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상인들도 이제는 수군거리며 뒷말을 했습니다. 떡집 딸이라 버림받았대. 역시 신분이 안 맞으면 그런가 봐. 아이도 못 데려왔다면서? 얼마나 못났으면. 한번 버림받은 여자가 어디서 살겠어. 미정은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려면 다시 일을 해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혼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미정은 다시 떡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동정 어린 말들이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정은 참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다가도 다시 반죽기 앞에 서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떡뿐이야. 버텨야지. 미정은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에서 아이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잘 자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엄마를 찾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들이 미정을 괴롭혔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미정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시댁 근처를 지나다니며 멀리서라도 아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우연히 도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미정을 보자 어색해했습니다. 미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있어. 건강해.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고 미정은 그런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 야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미정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었죠. 떡을 만드는 일에도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미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골목을 벗어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자신을 지켜주는 안식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눈빛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버림받았지만 그것이 미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다 돌려받을 거야. 그 말 속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외로운 모습이지만 미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꺾이지 않는 기운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미정이 예전에 순진한 떡집 딸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정은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판사 김도현, 재벌가 며느리 맞아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사진 속 도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린이었습니다. 미정은 신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과 이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재혼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신부의 신분이었습니다. 박서린은 대기업 회장의 딸로 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출신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거였구나.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자신과 이혼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의 압박도 있었겠지만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아마 박서린과는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분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판사 김도연은 명문대 출신으로 촉망받는 법조인이며 신부 박서린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재벌 2세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연과 박서린의 재혼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회면에는 화려한 결혼식 사진들이 실렸고 하객들의 명단만 봐도 사회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즐비했습니다. 미정이 받았던 초라한 혼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열린 피로연회는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조차 미정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동정을 넘어서 연민의 시선이었죠. 채소가게 아저씨는 미정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그런 놈은 버려서 잘한 거야. 맞아, 미정아.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집안과 엮여서 뭐 하겠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야.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미정에게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들이었거든요. 며칠 후 미정은 우연히 길에서 최말순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최말순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봤지? 신문에 났더라. 우리 도연이가 제대로 된 집 딸과 결혼했어.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말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린이는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려.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너 같은 시장 계집애와는 차원이 달라. 영어도 프랑스어도 능통하고 피아노도 전문가 수준이야. 그 말을 들으며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지금의 미정은 그저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정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떡집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았고 어머니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미정은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손님이 한두 명밖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떡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가방도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미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남성은 미정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미정 씨 맞으십니까? 미정은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 어색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남성은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진우라고 합니다. 한미정 씨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미정은 변호사라는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혹시 도연과 관련된 일인가 싶어 불안해졌죠. 무슨 일이세요? 이진우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 한상구 회장님을 아십니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요. 한상구 회장님은 한미정 씨의 외할아버지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가 거의 없었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어릴 때 집을 나와서 연락이 끊어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그분이 회장이셨다고요? 이진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상구 회장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셨습니다. 상구그룹의 창업주시죠. 그런데 평생 딸을 찾으셨어요. 바로 한미정 씨의 어머니 말입니다. 미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회장님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인을 찾던 중에 한미정 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우 변호사는 서류를 미정 앞에 놓았습니다. 한상구 회장님께서는 유일한 혈육인 한미정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미정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상속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이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진우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굴지의 그룹인 상구그룹의 지분 40%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5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5천억? 상구그룹?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정 씨가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떡집의 낡은 불빛 위로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상속 절차에는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이진우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미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떡이나 팔며 근근히 살아가던 자신이 갑자기 거대한 그룹의 주인이 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구나. 미정아,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미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상속 서류에 서명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이진우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상구 회장의 연결식이 거행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미정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조화와 근조화한들이 놓여 있었고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처음 보는 화려한 세계였습니다. 언론사들도 몰려와 있었고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미정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진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빈소로 향했습니다. 한상구 회장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자상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구 회장의 친척들이었죠. 그들은 미정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을 받는다고?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 회장님을 속인 게 틀림없어. 떡집에서 일한다면서? 정말 우스운 일이네. 미정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축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상속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고 한상구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상구그룹 지분 40%를 외손녀 한미정 양에게 상속합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했고 참석한 기업인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한상구 회장의 조카인 한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에게 그런 큰 상속을? 유언장을 다시 확인해봐.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어. 이건 사기야. 하지만 이진우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한상구 회장님의 유일한 직계 혈족입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리니 도연과 최말순, 그리고 박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이었죠. 도연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말순은 미정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떡집 딸이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다고? 도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갑자기 거대한 부를 차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리는 미정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 자리를 차지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혀있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 미정은 박서린의 도발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예전에 미정 같았으면 위축되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상구 회장님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권리죠. 박서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당한 상속인? 웃기지 마. 떡집에서 떡이나 빚던 여자가 무슨 상속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 이진우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은 계속 술렁였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딸 대기업 상속녀로 변신이라는 기사 제목이 벌써 보이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축하한다. 하지만 이런 큰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미정은 도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걱정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김도연 씨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도연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한편 친척들은 계속 반발했습니다. 한진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속은 무효야.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일 거야. 맞아. 갑자기 나타난 여자에게 이런 큰 상속을 할 리가 없어. 우리가 법정에서 다투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속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이진우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상구 회장님은 완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의료진의 확인서도 있고 영상 기록도 남겨두셨습니다. 미정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떡집 딸인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미정은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최말순, 박서린도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면서 최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떡집 딸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박서린도 미정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미정은 홀로 빈소에 남아 한상구 회장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진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미정 씨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시면서요. 미정 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셨을 거예요. 미정은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회사에 나가서 임직원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서서히 경영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이 골목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 잊지 말자. 미정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는 다짐 말이죠. 상속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떡집 딸이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떠들어댔고 시장 사람들도 미정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정 자신은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떡집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반죽기와 시루 그리고 오래된 작업대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문득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미정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가족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빚느냐에 달렸다고. 미정은 그 글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노트를 더 넘겨보니 어머니의 아픈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미정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그 때문에 집안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 딸 미정이에게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상처와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왜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라고 항상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만약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당당한 사람이다. 떡을 빚는 손으로 내 운명도 네가 빚어내거라.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너에게는 그 힘이 있다. 미정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가 오늘에야 제대로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미정은 일어나 반죽기 앞으로 갔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만지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이 손길, 이 감촉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난 도망가지 않아.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손으로 떡을 빚었듯 내 운명도 내가 빚어내리라.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떡집에서의 아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미정의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동시에 아쉬워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우리 떡은 어디서 사 먹냐? 부자가 되어도 가끔은 여기 와서 떡 좀 만들어줘. 미정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이진우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상구그룹 본사에서의 첫 회의 일정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미정 씨를 소개하는 자리죠. 미정은 긴장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미정 씨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미정은 떡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정은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중요한 구절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다. 돈과 권력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를 결정한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용서는 더 큰 힘을 준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들이
미정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미정은 복수보다는 더 큰 목표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상구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사회실에는 이미 중역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미정을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그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입니다. 미정의 인사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한중혁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 회사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이런 큰 회사를 이끌어 본 경험이라도 있나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도 있어요. 뭘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떡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압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미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경영 기법이나 전문 지식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이 회사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중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참 이상적인 말씀이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정은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현실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할아버지께서 이 회사를 세우신 것도 그런 이상 때문이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미정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때 이진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런 미정 씨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새로운 의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떡집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떡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빚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는 떡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담은 떡으로 말이죠. 어머니,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떡집 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정의 내면에서 굳건한 의지가 피어났고 떡집의 불빛은 전보다 더 환하게 켜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상구그룹 회장실에서 미정은 중요한 경영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정은 더 이상 떡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한상구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경영자로 자리 잡았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정의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전 떨리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중역들도 이제는 미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에 모두 감복했거든요. 미정은 이미 여러 혁신적인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 사업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했죠. 언론에서도 인정 넘치는 경영자라며 호평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도연 씨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미정은 잠시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를 잠시 쉬겠습니다. 접견실로 안내해 드리세요. 접견실 문이 열리자 도현, 최말순, 박서린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모두 초라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값비싼 옷 대신 초라한 차림새였고 특히 박서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최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미정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정아. 아니,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다오.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떡집 딸이라며 무시했던 최말순이 자신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용서를 빌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세요? 미정의 질문에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미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박서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 미정 언니, 우리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정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린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리고 나도 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해임요? 왜요? 뇌물수수 혐의야. 서린이 아버지와 관련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야. 언론에도 다 나왔어. 미정은 놀랐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 집도 잃었고 빚만 남았어.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고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야. 최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안다. 하지만 제발 우리 도연이만은 살려다오. 네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미정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죠. 박서린이 미정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제가 나빴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아버지는 구속되셨어요. 미정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도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너한테 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안다. 네가 떡집 딸이라고 무시했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었어. 내가 눈이 멀었어. 미정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연 씨 기억나세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 말이에요. 최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잎이 섞이면 우리 집안은 망해. 넌 아이 키울 자격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린 씨는 저를 보고 당신이 뭔데 그 자리를 차지해? 떡집에서 떡이나 빚던 여자가 무슨 상속이냐? 라고 하셨죠. 박서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떡집 딸이라며 내쫓던 그 입으로 이제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거군요.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미정의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고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애원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달랐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를 제게서 빼앗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떡집 딸의 손에 당신들의 운명이 달려 있군요. 최말순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정아,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정은 그런 최말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박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뉘우치고 있잖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박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뉘우친다고요? 당신들이 뉘우치는 건 저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들이 여전히 부자라면 지금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도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미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리죠.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첫째,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둘째, 그동안 저에게 한 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셋째, 앞으로 절대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원칙대로 할 뿐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죠. 그날 오후 미정은 오랜만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복수가 이런 거구나.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온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오랜만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기사와 경호원을 대동한 채가 아니라 혼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평범한 청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마치 예전의 떡집 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미정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미정이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자 모두들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죠. 미정이 왔네. 우리 회장님. 채소가게 아저씨가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싱싱한 상추를 들고 계셨죠. 아저씨, 회장님은 무슨... 그냥 미정이라고 불러주세요. 미정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순수함과 더불어 깊이 있는 성숙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생을 통해 얻은 지혜로운 눈빛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하지만 미정이 너는 정말 대단해. 신문에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던데. 과일 가게 아줌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요. 미정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미정은 상구그룹을 통해 수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사업에 큰 투자를 했죠. 미정은 옛 떡집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떡을 빚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정이 돌아보니 7살이 된 아들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도연으로부터 되찾은 아이는 이제 미정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키도 많이 컸고 웃는 모습이 어린 시절 미정과 똑 닮았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뛰어. 미정은 아들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떡 만들던 곳이야? 그래,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여기서 떡을 만들었단다. 민준이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떡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 나도 먹어보고 싶어. 미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줄까? 정말? 와, 좋아.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미정이 아들이구나. 어머나, 엄마 닮아서 정말 예쁘네. 민준이는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한민준이에요. 아이고, 예의도 바르고. 미정아, 너 정말 아들 잘 키웠다. 미정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간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미정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거든요. 상인들이 미정 모자에게 이것저것 주고 싶어 했지만 미정은 정중히 사양하며 대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신문에서 보니까 또 좋은 일 많이 한다던데. 과일 가게 아줌마의 질문에 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지원인데? 저금리 대출도 있고 마케팅 지원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 판매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미정이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도 착했지만 이제는 뭔가 더 단단해진 것 같다. 건어물 가게 할머니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사람이 더 깊어진 것 같아. 그래도 마음씨는 그대로네. 우리 같은 사람들 잊지 않고 챙겨주고. 미정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착한 마음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착한 마음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미정과 민준이는 시장 끝에 있는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미정이 사준 붕어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 것 같아. 민준이의 순진한 말에 미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그리고 항상 웃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해주잖아. 미정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야. 나도 엄마를 제일 사랑해. 민준이가 미정의 뺨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도연과 최말순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원 반대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 엄마가 잠시 갔다 올게. 미정은 그들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미정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최말순도 미정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앉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어머니 수술 잘 받았어. 그리고 생활비도 감사했다.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약속대로 도연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거든요. 복수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말이죠.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잘 있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고 밝아요. 보고 싶다.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멀리서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미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붕어빵을 먹고 있는 민준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마세요. 도연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컸네. 건강해 보이고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만 심어주려고 해요. 언젠가 클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우리를 도와주다니. 고마워. 미정은 최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니잖아요. 아픈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죠. 도연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복수했을 텐데.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복수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게 낫죠. 미정의 말에 도연과 최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이가 기다려요. 도연과 최말순은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우리가 놓친 게 얼마나 큰 건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약속대로 민준이를 위해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주방이었지만 미정은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반죽의 감촉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까?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반죽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미정은 아이와 함께 떡을 빚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손으로 떡을 빚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란다. 무슨 뜻이야, 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야. 마치 딱딱한 쌀가루가 부드럽고 맛있는 떡이 되는 것처럼 말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떡을 빚었습니다. 엄마처럼 나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민준이는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떡이 완성되자 미정은 아이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과일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집은 비록 크고 화려했지만 이런 순간에는 예전 작은 떡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밤이 되어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미정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예전 시장에서 보던 것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미정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 손으로 떡을 빚었듯
제 인생도 다시 빚어냈어요. 이제 이 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할 거예요. 미정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복수나 원망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죠. 카메라는 그녀의 단단한 얼굴을 비추고 시장의 소박한 풍경이 다시금 빛났습니다. 미정은 이제 단순한 떡집 딸이 아니라 삶을 다시 빚어낸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소박한 풍경처럼 미정의 삶도 다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버림받고 무시당했던 떡집 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내일 또 시작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반짝이는 별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